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지방선거가 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열기가 과열되는 양상은 물론 전략공천 뒤에 반발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집단 항의와 급기야는 자해소동을 벌이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각 지역별 다양한 선거 이슈 전해드립니다.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랑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류경기 전 서울시 부시장이 확정되면서 현 나진구 구청장과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중구청장 민주당 예비후보로 9명이 등록한 가운데 경선 없이 서양호 예비후보가 공천됐습니다. 2인 경선이 확정된 마포구청장 민주당 선거에서 유창복 예비후보의 재심이 인정돼 3인 경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의 선거방송 과정에 참여할 대학생 기자단 200여 명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청장 후보로 류경기 전 서울시 부시장이 낙점됐습니다. 전략공천을 통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는데 이로써 현 나진구 구청장과의 서울시 부시장 출신 간 맞대결로 대진표가 압축됐습니다. 첫 소식 김동은 기자입니다. 류경기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청장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유 후보의 전략공천이 확정된 것인데 이로써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현 나진구 구청장과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시 부시장 출신으로 흥미로운 대진표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류경기 후보는 오랜 공직 생활 경험을 통한 높은 전문성을 강점으로 당내 후보자 면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중랑구청장 후보로 함께 출사표를 던졌던 같은 당의 성백진 예비후보와 강상만 예비후보 모두 당의 전략공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두 후보 모두 탄원서 제출과 항의 등을 통해 경선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등록한 예비후보가 9명이었던 서울 중구. 결국 이 서양호 예비후보에 대한 단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등 다른 정당 후보자들과의 대진표가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이번 지방선거 중구청장 후보자로 서양호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현재 서울시교육청 교육자치 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있으며 두문정치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민주당에서 등록한 예비후보만 9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민주당 예비후보가 등록하면서 당내 경선에 대한 관측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서양호 예비후보에 대한 단수 추천은 중구에서 활동 경험이 많은 전현직 구청장들을 내세운 야권에 대한 전략공천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에서는 3선을 노리는 최창식 현 중구청장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고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일 전 중구청장에 대한 공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직 거론되는 후보군은 없는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서울에선 유일하게 3선 연임 제한 때문에 새 인물을 뽑아야 하는 강동구청장 선거. 이 공석이 될 자리를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공식 등록한 예비 후보부터 물망에 오르고 있는 후보들까지 살펴봅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청장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선 연임을 모두 채운 현 이해식 구청장의 출마가 불가능해지면서 강동구청장을 노리는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거론되는 인사들만 3명에 달해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계중 후보는 9급 공무원에서 부구청장을 거쳐 30년간 쌓아온 공직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빠르게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젊은 패기를 앞세운 이정훈 예비후보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내 정책위원과 2번의 서울시 의원을 역임한 이정훈 예비후보는 강동 청사진을 그려나갈 적임자를 자부하며 선거전에 임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도 예비 후보 등록만 하지 않았을 뿐 이미 경선을 준비하며 물밑 선거 전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공천을 매듭 지은 자유한국당에선 서울시의회 의장과 국회의원을 거친 임동규 후보가 강동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민주당 후보와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강동구청장 최종 공천 결과는 이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선거는 2인 경선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영진 예비후보와 오승록 예비후보. 두 후보 모두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선거는 2파전 싸움이 됐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0일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2인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노원구갑 출신인 서영진 예비후보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전문 분야였던 교통위원회 경험을 살려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해결과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주거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원구 을 출신의 오승록 예비후보 역시 서울시 의원을 지냈습니다. 인구감소 원인 전수조사와 자급자족 도시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이웃 같은 구청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노원구청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선거는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투표 50% 방식으로 오는 5월 초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후보 선출과 관련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 서울시당이 2인 경선을 확정했지만 최근 유창복 예비후보가 신청한 재심이 인용돼 3인 경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가 유창복 마포구청장 예비후보의 재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창복 예비후보에 대한 재심 신청의 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인용 결정을 내린 겁니다. 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유 예비후보의 경선 참여 여부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최고위원회가 재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건을 승인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경선은 기존 2인 경선에서 3인 경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준이 5가지 중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당원과 유권자의 평가 기회조차 박탈하는 거는 조금 경선 컷오프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게 소명을 했는데 아마 그런 점들이 수용된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한편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마포구청장 후보를 2인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겠다고 정한 바 있습니다. 6명의 예비후보 중 4명을 컷오프시키고 시의원 출신인 김창수 예비후보와 유동균 예비후보 간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창복 예비후보 등 3명이 재심을 신청했고 일부는 기각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창복 예비후보의 재심건에 대해 당 최고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최고위원회는 오늘로 예정돼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마다 정당별 후보군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대결로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는 서초구 상황을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용 기자 어서 오시죠. 자, 현재 확정된 서초구청장 후보는 3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확정된 서초구청장 후보는 3명인데요. 우선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이정근 전 서초갑 지역위원장과 김기영 현 서초을 지역위원장, 그리고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을 놓고 구청장 후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난달 20일에 이정근 전 서초 지역위원장을 서초구청장 후보로 전략 공천했고요.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서초구청장 후보로 여성 단수 추천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조소연 변호사 그리고 노태욱 전 서초구의회 의장 그리고 이렇게 둘과 경쟁을 지금까지 펼쳐온
현 기초단체장이죠.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이 확정됨에 따라 재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바른미래당에선 그동안 김용석 현 서울시 의원과 조순영 전 서울시 의원을 놓고 구청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되었는데요.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지난달 30일 김용석 현 서울시 의원을 서초구청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예. 자, 이 새 정당에 대한 후보를 살펴봤고요. 민주평화당에서는 지난달 30일 서울 단체장 후보 공모가 끝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지난 1일부터죠. 서울시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서초구청장 후보 심사 대상자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채연 씨 1명입니다. 예. 자, 이 서초구청장 후보를 결정한 이 세 정당 모두 이 후보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내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쟁이 치열했던 것만큼 새 정당에서는 심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 후보를 선정한 게 그 이유입니다. 때문에 구청장 후보 선정 방식이 떳떳하지 못하다, 경선이나 했으면 억울하지나 않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다른 자치구처럼 이 심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심을 신청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 재심을 신청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는 구청장 후보 심사를 이번에 받은 조순영 전 서울시 의원이 조만간 심사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당에 사퇴 의사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당내 후보 공천을 끝낸 만큼 앞으로 잡음은 계속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된 서초구청장 후보자들의 앞으로의 대처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우선 민주당의 이정근 서초구청장 후보의 선거 캠프에선 다음 주 내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선대위원장으로는 김기영 서초을 지역위원장과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임되는 게 확실시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통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 기초단체장인 한국당의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 측에선 후보자 심사 결과에 대한 것은 중앙당 결정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구청장 후보 선정 과정을 놓고 당내에서 나오는 불만은 차후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다음으로 바른미래당의 김용석 서초구청장 후보는요. 후보자로 확정 발표가 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선거사무소 자리를 알아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서초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을 계획 중입니다. 예. 이 전략공천 후에 각 당의 분위기를 다잡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자유한국당 성북구청장 후보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당은 민병웅 전 성북구 의원을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그동안 윤곽이 드러나지 않던 성북구청장 야당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병웅 전 성북구 의원을 후보로 공천한 것. 민 후보는 6대 구의원을 지냈고 현재 자유한국당 성북을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성북을 지역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야당 후보로 거론되던 지역 인사들이 연거푸 출마를 고사해오던 상황. 인물란 속에 자유한국당은 마침내 후보를 결정했지만 바른미래당에선 아직도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 중 하나인 민주평화당에선 박춘림 예비후보가 출마한 상태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승로, 김문수 예비후보가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50%와 당원투표 50%로 5월 초쯤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3명의 예비후보가 재심 신청을 하는 등 공천 잡음이 생기고 있어 성북구청장 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의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오는 5일 진보 진영 후보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 교육감 선거 후보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직선 교육감 중 최초로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 가운데 이성대 전 전교조 서울 지부장과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돌입하며 세 차례 진보 진영 후보 경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경선 방법은 시민 경선단 직접 투표와 여론조사가 7대 3의 비율로 반영되며 신인 후보자에게는 10%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경선 결과는 오는 5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그동안 갈등을 겪었던 보수 진영도 범우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동위는 보수 진영에서 교육감 출마 선언을 했거나 출마 의사를 밝힌 5명의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를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이준순 예비 후보가 단일화 기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준순 후보를 제외한 보수 진영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예비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열며 후보 단일화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보수 진영은 2일부터 9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위해 단일화 기구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와 직접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10일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진영의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면 서울교육감 선거는 중도를 표방한 조영달 후보와 함께 3자 구도를 형성하게 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선의 대진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배현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송파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MBC 앵커 출신으로 지난달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배 예비후보는 당사를 찾아 공천 신청을 마쳤습니다. 배 예비후보는 재건축 규제와 재산권 침해를 막아내고 주거 만족도를 높여 송파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도를 넘어서고 있는 재건축 규제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세금 인상 시도도 처음부터 제대로 저지하겠습니다. 품격 송파에 어울리고 또 송파... 최근 논란이 된 수상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한다며 다시 한번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의 일이라 단순한 기억착오로 빚어진 오해와 혼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날 기업인 백봉현 씨도 함께 공천 서류를 접수하며 출마 의지를 다졌습니다. 송파을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꼭 지역 사람 출신 송파 사람이 기어코 지난번에 잃었던 한석을 꼭 찾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송파을 재보선 공천 서류 접수가 4월 30일 마무리된 가운데 최종 후보자는 면접을 통해 경선으로 정해질지 단수 추천될지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재성 후보가 확정됐고 바른미래당에서는 공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저희 서울 경기 케이블 TV는 이번 선거 방송의 핵심 키워드로 참여를 꼽았습니다. 대학생들과도 함께 손을 잡고 젊고 감각적인 콘텐츠 제작에도 나서기로 했는데요. 2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저희 선거 방송과 함께 합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발대식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년 대학생과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다가온 6.13 선거를 함께 준비하기 위해서인데 대학생에서 청년 기자단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게 된 만큼 각오 또한 남다릅니다. 제가 만든 콘텐츠 보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제가 최대한 많이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하려고 합니다. 네.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 201명으로 구성된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SNS를 활용한 홍보를 비롯해 선거 캠페인 제작과 뉴스 제작, 선거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과 개표 생방송에 이르기까지 기자단의 활동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활동은 유권자에게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면서 정책과 공약 등에 관한 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까지 반영한다는 의미도 더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주역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끌고 와야 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직접 관심을 가지고 공정한 선거 또 참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선거 방송의 핵심 키워드를 참여로 정한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첫걸음을 시작한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에 거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성장현 구청장의 단수 공천에 반발해 김교영 예비후보의 재심 청구가 인용됐지만 최고위에서 기각됐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재심 청구서를 통해 성장현 구청장은 각종 비리 의혹이 있는 데다 용산구 시민단체가 5대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문재인 정권에 어울리지 않는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가 제기한 재심 신청의 건을 인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기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양건모 정의연대 공동대표를 영입 인사로 발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노원구청장 예비후보 3명의 공천심사 결과 2인 경선 지역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양 대표는 민주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의지가 없다며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고질적인 학연 패거리 정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양 대표는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인이나 조직의 행태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 권력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언제나 그랬듯 정치적인 셈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여러 말들과 탈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의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인가 반문해볼 필요가 있는 요즘입니다. 뉴스라이브 613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